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네, 패션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그죠, 입학을 하는 저희 학생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맨체스터에서 파운데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UAL 패션 매니지먼트로 그저 입학을 이번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빈 학생,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손예빈이고요. 저는 올해 UAL 패션 매니지먼트에 진학하게 된 유오벤 파운데이션을 했고요. 네,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파운데이션 유형이 두 개가 있어서 그거에 음,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분기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맨체스터에서 삶 간단히 사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유오벤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일단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성적만 이제 맞춰지면 확정된 오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때로는 학교 측에서 요구한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각 분기별에 이제 성적을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서 가늠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도 마지막에 성적을 계산을 해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른 NCUK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NCUK 속해 있는 학교 중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통로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또 단점은 정해진 파스웨이가 없어서 그 대학 측에서 학생의 역량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오퍼를 좀 늦게 주거나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NCUK 파운데이션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가고 싶은 학교를 이제 확실하게 정하고 파스웨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대학 측에서도 조금 오퍼를 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패션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전공을 파운데이션 기관 인투 맨체스터에 이제 알리면 그 전공 관련해서 파운데이션 측에서 이제 전공에 맞는 코스를 자기들이 정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앤 디자인이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글로벌 스터디즈, EAP 이렇게 주어서 총 4과목을 듣게 하는데요. EAP는 아무리 뭐 영어 성적이 좋건 아니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음, RC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가 만약에 높은 영어 학문 성적을 요구한다 하면 이제 듣게 하는 수업인데 보통은 많은 학생들이 비즈니스 수업을 듣는다면 EAP를 듣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아트 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아트 관련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 주신 것 같고 비즈니스랑 글로벌은 이제 만약에 어 그냥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짜주시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랑 이코노믹스, EAP 이렇게 짜주시더라고요. 글로벌 스터디스랑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알아서 자기들이 맞는 과목에 맞춰서 코스를 짜주기 때문에 딱히 막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세미스터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세미스터 1은 크게 9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일단 적응을 위한 웰컴 윅 한 주가 있어요, 가자마자.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이제 뭐 간단히 뭐 파운데이션 기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면 안 되는 거, 혹은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사이테이션이라고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저작권 관련된 문제, 어떤 숙제를 베낀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인터넷에서 퍼온다거나 이런 음,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학교 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요. 그래서 그 웰컴이기 끝나면 바로 이제 본격적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11월 말쯤에 그 각 과목 수업 시간 내에 진행한 수업 태도랑 시험 그리고 출석에 의해서 predicted grade가 매겨져요. 각 과목 선생님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업로드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predicted grade를 선생님 각 과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학생이 퀴즈를 대답을 잘 했거나 아니면 주로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많이 한다. 그런 선생님이 보기에 어떤 이 학생에 대한 포텐셜이 높다 싶으면 이제 그레이드를 높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predicted grade가 왜 중요하냐면 이 predicted grade로 나중에 오퍼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게 아무래도 좋은 성적이면 좋은 성적일수록 자기가 지원한 학교들 중에 이왕이면 조금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오퍼를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EAP랑 Art and Design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그 1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EAP랑 Art and Design은 그래도 제가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4과목을 듣는데 저는 2과목만 중간고사가 있어서 좀 부담이 덜 했어요. 제 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1월에 중간고사를 3개를 봤죠. 왜냐면 EAP랑 Art and Design은 저희 과만 들었던 수업이라서 이제 그래서 저희는 2과목만 중간고사를 봤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출을 그리고 또 이제 VL이라고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각 과제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올려주고 싶은 어떤 첨부 자료 같은 것들을 수업에 관련된 첨부 자료 같은 거를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수업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그거를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거나 자기가 따로 이제 뭐 그걸 계속 읽어보면서 PPT를 읽어보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해서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예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다음 주 거를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월요일에 수업이 시작한다 그러면 주말에 노트 테이킹을 저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수업을 가면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복습, 예습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그 중간고사를 위한 기출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출이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도 있을 거고, 단답형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봐야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부담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실제로 그 기출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을 올려주시면 그거를 풀고 각 과목 튜터한테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이제 아무래도 성적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크게는 formative work랑 summative work 이렇게 2개가 있는데 formative work는 말 그대로 이제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연습만 하는 그런 과제인 거고요. summative work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적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게 점수로 환산이 되는 그런 과제인 거죠. 그래서 셈2에 있을 summative work를 위해서 formative work를 각 튜터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키십니다. 다음은 이제 semester 2인데 이거는 1월부터 3월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후에 6월에 있을 기말고사 관해서 진도를 또 나가고요. 1월 말쯤에 이제 유카스에서 대학을 3개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때는 저희 학교 측에서는 NCUK 포함 대학을 위주로 먼저 3개를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NCUK 포함 대학, 을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NCUK에 속해 있지 않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걸 권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제가 받은 이제 유오벤 오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full offer 하고 나오지만 이거는 아직 conditional offer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따르는 거고 보시면 AAB랑 EAP에서 C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C까지는 accept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부에 맞춰서 제가 성적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U of M 파스웨이로 왔었었는데, 다른 MMU나 NCUK, 오퍼를 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퍼 엄청 빨리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원한 새 대학의 오퍼가 일주일 안에 다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predicted grade를 제가 semester 1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대학 측에서 오퍼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semester 2에는 아까 말씀드린 summative work가 있고요. 이 summative work가 과목마다 또 비중이 달라요.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비즈니스랑 글로벌 스터디는 20%이고요. EAP 수업은 25%, 그리고 아트 앤 디자인은 100%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semester 1이나 semester 2에 따로 어떠한 과제를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semester 3에 모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1이나 2에 뭔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덜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사진을 첨부해놨는데요. 이 에세이를 쓰는 사진을 첨부를 해놨어요. 이 에세이 사진이 이제, EAP나, 그, 글로벌 스터디스나 비즈니스가 이런 식으로 에세이로 summative work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 이렇게 따오면 안 되고요. 당연히 챗GPT 돌려가지고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 알려주고, 이거를 그 formative work로 연습을 많이 한 후에 각자 이제 집에서, 한 2주 정도? 각 과목마다 다르지만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면 그 주제에 맞게 글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게 summative work예요. 그래서 이게 그 비중이 이렇게 20%랑 25% 이렇게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SLSA가 아까 말씀드린 EAP summative work예요. 그래서 SLSA는 이제 스피킹이랑 리스닝을 토대로 해서 만든 summative work인데 리스닝을 들려줘요. 어떤 이제 팟캐스트나 어떤 이제 긴 대화 다이로그를 컴퓨터 오디오로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노트 테이킹을 다 해서 자기가 받아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많이 들으면 그 정보가 많으니까 PPT를 만들 때도 당연히 훨씬 수월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EAP는 summative work를 하게 됩니다. 아트 앤 디자인 수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조널이랑 스케치북이랑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밑에 제가 써놨다시피 조널은 30%고 스케치북은 10%,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60%인데 조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뜻하는 게 정확히 무슨 의도인지 이제 이런 거를 다 글로 써내리는 거예요. 근데 글의 양은 많지는 않는데 최대한 자신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런 감상문 같은 거를 말 그대로 이제 거의 매주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써야 돼서,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30% 되는 분량이고요. 그리고 스케치북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스케치북을 나눠주세요. 그 학기 초에. 그러면 그 스케치북을 채워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북에 채워져 있는 내 그림들을 보고,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1년 내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잘한 작품들 몇 개를 이제 총 18페이지 정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총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정도를 권장하는데 25페이지 정도 되는 그림들을 이제 다 뽑아서 자기가 이제 PPT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다가 내가 이거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오르게나이즈해서 PPT를 제출해서 그렇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트만 원래 했었거든요. 원래 저희 학교에서도 아트 파운데이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만 듣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업이랑 아트 디자인을 같이 병행하는 수업을 만든 거거든요. 인체스터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1년 내내 아트를 하는 것에만 익숙하셨는데 저희처럼 이제 몇 시간 왔다가 2시간 왔다가 가고 이런 게 선생님도 처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걸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이 전혀 안 가셔서 저희가 과제로 메꿔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고 또 다른 수업으로 가야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빡셌던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아트 앤 디자인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펜으로 스케치하는 거를 많이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위에 포스팅해 놓은 게 이제 펜으로 스케치한 것들이고요. 이제 밑에는 저희 아트 선생님이세요. 이제 아트 선생님이 총 2분이신데, 이제 목요일 아트 선생님은 이제 파인 아트라고 이제 진짜 순수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어서 좀 되게 원칙적이시고 정말 이렇게 좀 모던한 것보다는 좀 고전적인 거 선호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고, 이제 금요일 선생님은 좀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하신 분인데 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플렉시블 하시고 좀 그러신 분이어서 이제 같이 다른 측면으로 아트를 바라보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다른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톤에 대해서 색깔 톤, 그림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배웠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로 회색 계열, 흰색 계열, 검정색 이렇게 다 색 찾아서 똑같은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색 조합하는 연습도 꽤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맨체스터 대학에 내재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이랑. 그래서 그 박물관이랑 미술관을 견학 같은 걸 가서 이제 거기서 그림을 또 그리고 거기서 영감 받은 거 바탕으로 이제 작품 만들고 요런 수업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공룡뼈 있는 여기가 이제 맨체스터 대학 안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제 나머지 요 그림들은 이제 제가 패션과니까 아무래도 패션 관련된 그림들을 이제 마지막에는 좀 그렸어요. 5월에서 6월 사이는. 그래서 요거는 반클리프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모방한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별 해는 그 이제 방고의 그 별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 친구들이랑 나눠서 자기가 한 부분을 그려서 이렇게 다 완성된 조각을 한 큰 작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팀워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사진이고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니까, 사업가의 기질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고요. 사업가가 되려면, 그리고 사업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업가의 그런 특성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선생님께서 이제 예시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을 예시로 들어서 애플의 비즈니스 형태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니지먼트가 되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진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저 수업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화이트보드. 저기 이제 비즈니스 초반 시간에는 한 세메스터 1에서 그때는 이제 매스를 안 하는데 세메스터 2부터 3까지는 매스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간단한 연산인데 이제 뭐 곱하기 하고 나누기 뭐 요 정도인 건데 이제 그런 이윤 계산하거나 이런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들이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공식들이 진짜 많아요. 공식들이 진짜 많은데 만약에 수학을 좋아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하는데 애를 먹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수학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수학에 그래도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런 간단한 수학들은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파티스페이트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문제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어진 저 화이트보드에 풀어서 시까지 써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실수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고요. 제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출 같은 걸 주시는데 기출 이외에도 이제 어떤 토픽이 시험 기간에 많이 나왔었던 거를 최근에 이제 뭐 5년간이라든지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토픽을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연습하고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글로벌 스터디즈는 역사가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역사를 싫어하시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또 선생님의 논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재밌어서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었던 수업인데 제일 어떻게 보면 수업 중에 제일 어려운 수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이제 질문이 이게 다 보면은 이제 argue 해봐라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단순히 생각이 저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너가 정말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단답형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제 긴 서술형 문제라서 멀티플 초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기출이든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멀티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비즈니스는 멀티플 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를 점수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혹시라도 그 서술형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아도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글로벌 스터디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없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좀 힘이 들겠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배우는 건 많은 수업 같아요. 제일 정말 많이 배웠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거 바탕으로 노트를 적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VLE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예습을 하려고 이제 노트 테이킹을 다 일일이 하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이제 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느낀 점은 파운데이션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안 하거나 비디오를 선생님이 보라고 했는데 안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와서 그 다음 수업부터는 그냥 이제 넋 놓고 계속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이랑 이렇게 공부 방식이 전혀 달라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연습을 계속 선생님들도 잘 시키시지만 본인도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에서의 삶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조금 밤에 학교가 이제 제 미술 수업이 5시에서 5시 반쯤에 끝났거든요. 근데 영국이 전체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맨체스터는 진짜 빨리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겨울에. 4시? 5시만 돼도 진짜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었고, 그래, 이거 학교 끝나고 너무 놀래서, 저 때가 5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저거 지금 다섯 시죠. 9시 같이 보이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었고, 이제 옆에는 맨체스터에서 유명한 몰이에요. 근데 이제 엄청 큰 몰인데, 이제
너무 그 외관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외관이랑 내관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이에요. 맨체스터에서. 그 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타고 좀 가면 있는 거리에 있는 공원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생각하러 갈 때나 좀 그런 거 할 때 많이 좀 갔어요. 날씨가 너무 그리고 생각보다 비가 안 와가지고 음, 한 것보다는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래서 저런 공원도 많이 가고 날씨 좋은 날도 많이 음, 갑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갔으니까 축구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러 갔었고요. 제가 사실 사람들이 런던은 먹을 게 많은데 맨체스터는 먹을 거 없지 않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맨체스터도 정말 많이 몇 년 사이에 많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이렇게 디벨롭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식집도 실제로 엄청 많고 중식집 많고 그냥 뭐 이제 사실 영국 음식이라고 할 게 이제 유명한 게 피쉬앤칩스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피쉬앤칩스가 맛있는 건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다른 음식, 다른 나라 음식을 더 많이 먹으러 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해여가지고 제가 집에서 떡국 친구랑 만들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한인 마트도 잘 되어 있고, 아, 위치도 너무 가까워가지고 학교랑 진짜 가깝거든요. 이건 음, 친구들인데, 이제 저희 음, 반은 또 이제 특이하게 저희 반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 패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친구들이랑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반으로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친구들도 사실 저희랑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친해져가지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아마 진짜 다른 그 어떤 반보다 본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그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사진으로 많이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오늘 감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수고하셨어요.